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 박한용 실장님 항상 웃는 모습으로 다니시는데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웃으면서 들어오시긴 하셨어요. 속은 좀 탔어요. 예, 그 웃음의 의미가 약간 달랐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좀 바쁘셨다고요. 예, 지난주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중국의 역사 탐방을 좀 이렇게 갔다 왔어요. 네. 잘 아시죠? 약산 김원봉. 네. 의열단. 네, 보통 이제 의열단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알고 있지만, 그때 바로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조직이, 일제로서 봤을 때 무시무시한 조직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만주, 지금 중국 동부 길림성이죠. 길림에서 약산 김원봉, 석전 윤세주, 주로 밀양 출신들 등 13명이 비밀결사를 만들었어요. 바로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만인을 살리겠다는 의열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열단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하는 의열 활동, 혹자 테러 활동이라도 부르기도 하지만 의열 활동이라고 학교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뭐냐면 1935년에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그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또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돼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연합체죠. 여러 단체. 여기에 소속됐던 군사 조직이 있어요. 조선의용대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조선의용대 역사 기행을 한 일주일 정도 좀 갔다 왔었어요. 예, 참.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실제 전사한 곳도 갔다 왔는데. 네. 돌아와 보니까 국정교과서로 가겠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저희 사실은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에 이제 가깝고, 많은 교육 주체 당사자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박한용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나. 제가 한 건 없고 진짜 열심히 뛰신 분들은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해주셨고 또 우리 연구소의 상근자들이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좀 중국에 좀 있다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성스러운데 놀라운 것은 2793개인가에 2700몇 개 중에서 20개 학교만 채택했다 그것조차 처리됐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제가 돌아와 보니까 시민단체 외압에 의해서 채택을 처리했다. 외압이란 말이 그렇게 쓰이는 나 처음 봤어요. 예, 우리 또 실장님 오늘 살짝 혈압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난주 심야 토론 출연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근데 전 억울한 게 좀 많아요. 네.
뭐 말을 못 하겠어. 자꾸 끊었어. 그래서 근데 그걸 보신 분들도 속이 터져서 그러니까 자꾸 하도 이게 끊으니까 빨리 말을 하면 또 경상도 말을 빨리 하면 그 백년손님 그 장모님 목소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깝깝했어요. 예. 아유 참. 근데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시민사회 외압에서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외압의 뜻이 또 그렇게 그 뻔뻔함을 넘어서서 이런 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후한무치를 넘어서죠. 예. 이건 밧데리가 나갔다고 해야 되나? 근데 밧데리가 나갔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예. 사실 이게 뭐냐면 2793개 한데 사실상은 단독으로 채택한 건 단 한 개도 없잖아요. 0%입니다. 사실상은. 그렇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시민단체들이 이걸 알리고 홍보한들 결정하는 건 학교 교사하고 학교장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고. 네. 정부에는 2793개 학교에 어떻게 시민단체가 외압을 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확인돼야 될 것은 2793개에서 2770개 학교가 73개 학교 즉 99%는 이미 교학설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 20개 학교만 단독 채택되는 공동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상식으로 봐도 이미 끝장이 난 거죠. 교학사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는 도저히 교과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간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 MBC, KBS 이런 것 해서 굳이 뭐 자세한 내용 방송한 적도 없잖아요. 그분들 책 보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장에서 퇴출된 거예요. 나머지 20개 학교는 사실 외압이 있어요. 학교장에 외압이 있거나 또는 절차상에 거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고도 시민사회도 의사표명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외압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20개 학교에 대해서 외압을 했다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코미디죠. 더 희한한 게요. 당일날로 조사관을 내려보냈습니다. 특별 그렇죠. 검사를 시작했죠. 네. 예,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 못해 많은 사람들이 네. 아니 교육부가 이렇게 대놓고 흠잡힐 짓을 왜 계속하지? 라는 얘기를. 예. 예. 저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정확히 산식과 원칙을 벗어난 것이었잖아요. 네네. 즉 이 교과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교사와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 이것을 통과시킨 교육부에게도 동시에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렇죠. 예. 근데 뭐냐 이 학교에서 뭡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당하게 검정 통과시킨 거에 뭐라고 편법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장님 사실 휴대폰이 고장이 예, 지금 났대요. 꼭 교육부처럼 놀고 있어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 표현이요. 꼭 교육부처럼 놀고 있어요. 이 표현이요. 예. 굉장히 심한 욕인데요, 휴대폰한테. 미안하다, 휴대폰아.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 휴대폰을 네.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부당한 검정 통과했던 것 자체가 외압이죠. 특혜고. 네. 그 다음에 무한 수정을 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점 맞을 때까지 계속 답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히려 교장이 외압을 가한 사례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그건 조사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명백하게 그냥 밖에서 보이는 항의라고 한 부분을 조사하겠다, 감사하겠다. 더 웃긴 것은 교학사 채택을 처리한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건 보복 조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외압이에요. 어디까지나 교과서 채택은 교사 예. 자율에 맡긴다라고 얘기했던 쪽이 교육부 쪽이었고 정부 쪽이었습니다. 그냥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측에서 이제는 예. 적반하장식으로 예. 뭐 외압이 있었다는 등 그리고 사실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그대로 뒤집어서 예. 게다가 시장에서 또 완패했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예. 게다가 좀 부끄럽게도 일부 또 보수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측 역사 교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가 내용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재수해야지. 왜 급하게 시험을 봐요? 민폐만 끼치면서. 그렇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디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또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 편수국을 둬서 검정교과서 문제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하고 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전략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성의 세계가 아니고 이른바 승부의 세계예요. 네, 막무가내 승부의 세계 있죠. 규칙도 없어요. 네. 정글이에요, 정글. 그럼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 서남수 이 이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름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분명히 부당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부당하게 봐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제재 처제를 한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시민사회 외압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아직도 45개 학교가 채택을 못하고 있어요. 눈치 보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절차 여러 가지 돼 있지만 내가 볼 때 눈치 보기가 더 많았겠죠. 이 40개 학교들은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뭐 눈치라는 표현이 좀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정 빨리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럼 이 학교들에 대해서 뭐냐, 이 학교라도 채택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 그렇지 않고는 왜 20개 학교가 채택을 했다가 철회가 되었을 때 이쪽은 이렇게 보는 게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 항의가 없었으면 조용히 다 채택했을 텐데 니들이 초치는 바람에 채택 철회된 거 아니냐. 앞으로 교육부는 너희들을 외압으로 규정하겠다. 시민사회의 정당한 항의를 외압으로 규정하겠다는 쉽게 민형사회 사법적 책임 묻겠다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외압으로 규정하면. 두 번째로는 교과서 교학사 철회한 학교는 감사한다는 걸 우리가 말했으니까 나머지 45개 학교다 정신 바짝 차리도록 니들도 좀 똑바로 해봐. 물론 교학사 걸 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주는 거네요. 나머지 학교들에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0%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아직 교과서 채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의사 표현을 강력히 차단하고 그러면 학교 내부에서 결정될 때는 학교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압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장이나 재단의 압력이 가올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시민사회의 감시와 의사 표현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올해 채택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 2학년이나 3학년 때 가르치는 학교. 네네. 내년도 준비해야 되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을 미리 못 박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 하면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와 시민사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0%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속에서 지금 편수국이라는 게 또 나온 것은 뭐냐. 그걸로도 못 믿겠다예요. 두 가지를 하겠잖아요. 편수국은 뭐냐 하면 얘들이 이런 얘기한 게 이 편수국은 우리 조선사 편수회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일제시대 때 네네. 시민사회 본사 국가가 편찬하고 검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편찬 기능과 검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수국은. 그럼 이게 사실은 뭐냐면 박정희 때 편수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신 때 74년대 국정교과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예요. 얘들은 현재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왜 발생했냐 할 때 검정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검정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정제도를 파괴한 교육부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검정제도 문제가 있다 말하면서 이 교과서 혼란이 생긴 원인은 검정제도 문제라고 이상한 논리를 하고 있어요. 그 NNL 문서 사건 비슷하죠. 네. 엉뚱한 데로 옮기는데 명사수예요. 아, 이들은 뭐냐면 옛날에 부동산 투기할 때 주소지 옮기듯이 포장지 바꾼데 명수예요. 그다음에 책임 전가한데 명수예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항상 범죄 사용했던 차량은 버리고 다른 차량에 올라타는 거하고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제는 검정교과서 시스템을 통해서 교학사를 통해서 자기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책을 통과시키다 저지되었잖아요. 네. 이건 불량품이라서 시장에서 퇴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뭐냐 편수국을 만들어서 검정교과서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국사편찬위원회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교육부가 직접 편수국을 해서 관료들이 이 지침을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조직해서 모든 결정 권한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종 교과서라 하더라도 뭐죠? 그날 제가 그 심야 토론 나갔을 때 들은 이야기 보고 감을 잡았어요. 국정 전 단계에서 편수국이 있을 경우에 자꾸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검정제도를 두자. 그러나 편수국은 있어야 된다. 그 대신 뭐냐 편수국이 책임을 진다. 당연히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권한과. 이게 알고 무슨 말이죠. 무한 권한과 무한 책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조밀한 검정 기준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조밀한 검정 기준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 천안하면 꼭 기술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검인정은 가면 갈수록 느슨할 수밖에 없어 다양하게. 그렇죠. 실제 그런 방향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검인정의 책이 다르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있고 학생들도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원위치 시켜서 교육부에서 말한 아주 세부 지침대로 만드는 그래서 포장지는 다르지만 내용물은 동일한 내용적인 국정교과서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예. 아, 그러면은 진짜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국정교과서로 가는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국정으로 안 갈 거고 대충 대강해서 편수국을 두면서 검정교과서를 이제 이른바 컨트롤하는 문제로 가려고 했는데 국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더 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또. 그렇죠. 예, 이건 이런 거죠.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얘들 명분이 있어요. 아, 수능이 필수다. 한국사에서 수능 필수가 되지 않느냐. 물론 필수 과목은 곧 필수 시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이렇게 중요한 과목을 어떻게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학계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수능 필수라는 명목이 바로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그 말을 했었어요. 한국사 필수라는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거는 이 교학사 교과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대한 음모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수능 필수와 시험 문제를 좀 통일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야 된다. 이 핑계예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얘들도. 네. 1974년에 박정희가 바로 국적 있는 교육, 민족 주체성의 함량이라고 하면서 국정화를 했지 않습니까? 야, 이 말이요. 국적 있는 교육, 민족 주체성의 함양. 이거 예. 꼭 어디 저기 북한 얘기 같아요. 저는 박정희 유신 체제는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보면 1인 숭배 같은 건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문제 좀 굉장히 부끄럽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있을 때만 저는 이긴다는 말도 싫어요. 우리가 보다 성숙하게 통일을 남북 관계 화해 갈등 없이 이겨 나가려면 그 하나의 통일로 가려면 대한민국이 더 많은 민주주의 하는 것만이 통일의 길이 앞서집니다. 그렇죠. 또 더 많은 민주주의 하는 것만이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더 포용력 있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박정희 어떻게 했어요? 7.4 남북 공동선언을 딱 했잖아요. 하면서 뭐죠? 통일을 대비한다는 핑계로 독재한 거 아니에요. 네. 유신체제. 그러면서 비판하니까 교과서를 다 고친 거예요. 국제 과목으로 국사를 국정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죠? 이건 유신 교과서의 회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지금 밀어는 붙이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 유신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근데 유신 체제로의 회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죄송한 표현인데 방귀가 잦으면 설사가 난다고.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걱정돼요. 그래서 이 교과서는 단순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여론이 약간만 유리해도 국정 교과서를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 뭘 하냐면 제가 많은 분들 이제 60대도 택시 타고 이제 얘기를 해봐요. 기사님들 나이 드신 분하고 들으면 어쨌든 다 교과서 문제가 있군요. 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문제인데 이 교육부가 뺑기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예, 그래서 네. 뭐냐면 너무 이렇게 좌우로 교과서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게 아니라고요 해서 제가 설명하면요. 네. 그런 건 좀 몰랐어요라고 충격을 받으세요. 이게요, 그 주류 언론들이요, 너무 보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보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꼭 거짓말로 했죠. 거짓말로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왜곡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머지 7종 교과서가 유관순 사진이 안 나왔다는 걸로 하는데 유관순 사진만 안 나왔지 3.1 운동이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문제의 본질이 달라요. 이번에 얼마나 틀렸어요, 교과서가. 저희가 이 시간에 왜 틀린 거 조목조목 다 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최종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어저께인가 책이 나왔어요. 그저께인가. 기자들한테 돌렸어요. 교학사에서. 네. 하면서 이게 최종본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뭐냐. 최종본이라는 건요, 실장님. 네. 이제 완성본이니까 다시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최종본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제 손보면 안 되죠. 더 이상. 그렇죠. 그게 이제 최종본인 거죠. 말뜻은. 근데 알고 보니까 751건을 고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제 안 고쳤더라고 보니까. 안 고친. 교육부는 751건을 수정을 했다는데. 고쳤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손을 안 댄 거. 일부밖에 안 고쳤어요. 예.
우리 연구소가 지적한 것이 400건인데 네. 민주연구소에서 그중에 한 60건만 고쳤으니까 340건은 안 고친 거예요. 그 왜 실장님이 이런 거 가르쳐주면은 얘네들 다 고치니까 안 가르쳐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가르쳐준 것도 고치질 않았군요. 그렇죠. 그 나머지 또 어떻게 하겠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어제 기자분들이 또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최고로 끝났다고 했는데 최종본을 가지고도 뭐 이렇게 많다고 해서 또 교학사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네. 아, 그건 견본이고요. 이렇게. 견본이면 이제 또 고쳐져서 또 나올 거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또 고치겠죠. 그러면 2학기 쓸 책은 또 2학기 때 고치겠죠. 이건 미친 교과서예요. 이건 괴물이에요. 이런 교육부도 미친놈이고. 이런데도 교육부 장관이 탄핵을 안 받는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 교육부 장관을 문책해야 맞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립니다. 난립니다. 뒹굴고 배째라 등 따라 하면서 뒹굴 거예요. 예. 아, 참, 저희가요, 예. 교과서 얘기만 나오면은 자꾸 이제 언성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메인 라운드예요, 사실. 예. 본격 라운드예요. 본격 라운드. 예. 그러니까 역사 쿠데타. 예. 본격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비전 이거는 예선전이에요. 이들이 검정교과서 교학사가 통과가 돼서 한 20%만 되었더라면 이제는 입시 문제나 공무원 시험 문제 아, 맞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교과서가 채택이 돼야지 근거를 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교육부와 정부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근데 많은 그 학교라든지 학부모, 그러니까 교육 주체들이요. 동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나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만 그런 걸로 우리 아이만 그 잘못된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게 사실 하나의 그렇죠. 근거였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가 채택이 돼서 문제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은 그 근거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함으로써 최대의 수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교과서 지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배우 세력입니다. 그게 몸체예요. 출판사는 기틀이라고 저는 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비호 세력들이. 근데 이제는 검증이 좌절되니까 교학사에 대해서 무한 수정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교과서 써야 되잖아요. 네. 못 바꾸니까. 어떻게 하든 교학사를 올해 40개 학교나 내후년도 채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 넣을 거예요. 이걸 하면서도 어차피 이걸로 안 되구나. 그 다음에 교육부 편수국 신설을 통해서 일단 검정 시스템도 장악해 놓자. 그러면서 이 기반해서 국정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자.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 교학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 박근혜 정권 아니에요. 이 정권이에요. 따라서 5년 뒤 왜 이런 게 미친 짓을 하겠어요? 딱 하나의 제가 볼 때 이유가 없어요. 이건 누가 배우죠? 학생들. 10대들이죠. 예, 10대들. 예. 앞으로 계속 배울 거 아니에요. 미래 세대들. 네. 오늘 신문 보니까 그랬어요. 민주당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새누리당은 젊은 세대에 신경 쓴다. 뭐죠? 5년 뒤에 이제 4년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 젊은 세대들.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어떻게 하든 가르쳐야 된다. 그 교학사 교과서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앞으로라도 우리 입맛에 맞도록 미리 정리해야 되겠다. 한마디 하면 5년 뒤 유권자가 될 미래 세대들을 자신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교과서마저 농락하는 이 광태죠. 예. 이것이 교학사 교과서 사태 본질 이겁니다. 다시 말해 교과서를 정치 도구하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미래 세대를 유권자를 확보하겠어 교육마저 타락시키고 우리 청소년마저 타락한 정치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행위죠. 예. 그것이 바로 1라운드인데 이제 공권력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죠. 정권이.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는 채택 안 하면 되지만 편수국 문제라든지 국정 문제는 권력의 의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본질이에요. 저희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해마다 막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수국이라든지 또는 국정교과서 체제라든지 이런 걸 결국은 정권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경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지 않았습니까? 숙제처럼. 네, 예. 근데 저희들이 참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잘 싸워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경이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후쇼사 교과서도 더 우리 힘차게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남은 건 이거예요.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하면 이번에 검정제도에서 권력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 학계를 배제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냐?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과서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개입할 수 없고 그러면 학계 전문가들 한국 현대사 연구회 같은 거 말고요. 뉴라이트 말고 근데 그 사람들 한국 사학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정상적으로 역사학계에 학회들이 있습니다. 되게 뭐 예를 들면 고중세사 연구회, 근데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한국 사연구회, 한국 역사 연구회, 그 다음에 한국 역사교육 연구회 많이 있어. 이거는 30년 이상 된 단체들이고 전문 학술회고 현직 교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색깔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색깔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빠지고 교육부가 계속 답안지를 고치다 보니까 계속 지도 틀리잖아요. 네. 불량교사 불량학생 됐잖아요. 정부 개입할수록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정치와 독립돼서 정상적인 한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독립된 기구의 전문가와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이성 교사들이죠. 학부모. 이렇게 참가하는 것이 만들어져야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검정 시스템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수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편수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편수국에서 권력을 없는 권력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인데 있는 권력 주면요. 작두도 먼저 도끼로 만들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수가 안 됩니다. 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워낙요. 네. 설마 여기까지 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넘어서서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해내는 정권 아닙니까? 예, 무엇을 산다 그 이상. 이거 뭐 사이버 세계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가요.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근데 절대로 이 청취자 여러분도 아유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되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정권에 가는 유신으로의 회기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막장으로 가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광태는 막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막으면 막을수록 그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뽀민 아빠님께서 개편 전에는 퇴근 후에 뒷골을 잡았는데 개편 되니까 근무 중에 뒷골 잡게 되네요. 뒷골 잡는 건 같네요. 라고. 아이고 그렇죠. 예. 저도 기쁜 소식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놀라운 승리예요. 예. 0%로 막아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한국 사회 민주의식이 성숙한 거고 이 정권에 대해서 이미 심판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들어주시고 격려하고 응하신 분들이 이런 위대한 승리예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지키는 쾌거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이제 드디어 뭐죠? 우리가 공약전에 들어간 거예요. 공성전에. 네. 그래서 뭐죠? 이제 누굴 만났다? 군주를 만난 거예요. 몬스터들 다 제거하고 있고 이제 뭐죠? 잡몹 제가 끝난 거예요. 이제 메인 몹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두목급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뭐죠? 힘든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고 드디어 본질에 대해서 마지막 진검승부를 겨누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싸움, 더 힘겨운 싸움이 눈앞에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각 학교에서 채택됐던 그 교학사 역사 교과서들이 퇴출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되게 희망을 품었던 부분이요. 네. 교육 주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요. 예, 어리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했는데 항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들이 그렇게 똑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네. 아유, 그 되게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송도 걸었어요.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햄 기란을 이제 준비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민사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두 가지 행위. 첫째는 직무유기. 네. 제대로 검증 안 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교학서 노골적 봐주기 했잖아요. 권한을 남용하면서. 그래서 직권 남용 이 두 개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하고 편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요. 지금 다크 신사님께서 뭐라고
올려주셨냐면은 김무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학사 역사교과서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 예. 테러요?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정확하게요. 예. 그 집안 족보나 관리 잘하라고 하세요. 김무성 의원의 집안이 또 볼만하죠. 예. 내가 볼 때는 역사 앞에서 그 전대가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속자하는 것이 오히려 난 맞다고 봅니다. 예, 뭐 우리가 개인적인 신상을 이렇게 공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 부분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교학서 교과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김무성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교학서 국민의 교과서인데. 그렇죠. 아무도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가 국민의 교과서라고 주장하는 당신이 누구인가?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테러요? 테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철도 파업할 때 테러 누가 했어요? 시민들의 의사 표현은 테러라고 얘기하면 이 공권력 행사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거 국가는 국민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국가는 자기 개인 거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라 보여요. 저는 이 사람들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 1조에 위반하는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여론들을 이미 20개 학교를 떠나서라도 사실 99%가 반대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과반수도 아니잖아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건 외압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거조차 테러라고 얘기한다면 이들 앞으로 난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자기 의사 표현들조차도 테러로 얘기할 것이라면 이건 뭐죠? 이게 독재 아니에요? 파시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파시스트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외압이라고 규정하고 테러라고 규정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모독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주인에 대해서 뭐죠? 진짜 국회는 하인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주의였지만 하인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만 신분권 아니에요. 의사를 대신 해야 될 사람들이 테러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양심불량에다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선서를 했던 것 자체, 헌법을 준수하는 이 선서 자체가 이건 기만적인 거 아니냐. 아주 심각한 분이네요. 네. 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라고 그 독도 문제 얘기할 때요. 예, 김정구 대표가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다. 예.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모든 부분을 다 정치적으로 재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 이 정권이 도덕성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까지 몽땅 뭐죠?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네. 그다음 모든 공권력을 장치해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가주의잖아요. 국가주의는 딴 거 없어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네. 즉 국가와 개인이 있고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만 있다. 그럼 중간에 시민사회는 뭐냐? 필요 없다는 게 국가주의예요.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국가에 대한 견제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민사회의 건전한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든지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권력을 가진 자의 의지가 의원과 관변단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이 시스템. 이것이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저는 유신시대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예. 분노해야 되고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전 정권들이요.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 정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노태우까지 김영삼. 예. 그 정부 때도 이렇게 교과서까지 정권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거셌나요? 아니 그때는 사실 국정이었으니까. 아예 국정이었으니까. 예. 근데 저도 그렇다면 국정으로 배웠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국정인데 사실은 한국사 연구들의 성과들이 네. 별로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연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근데 일제시대에서 해방공과 연구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네네. 뭐 고중쇠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제 식민사학의 극복이니까 그런 성과들 교과서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배웠던 기억은 네, 나요. 그래서 네. 아직도 우리나라 정근대 중심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못하게 했고 연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교과서에 수용하기 어렵던 모양이에요. 네네. 워낙 경직된 반공주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심야토론에서 갔을 때 그 출연했던 제 대담 반대 토론자 한 분이 이런 거예요. 교학사 말고 다른 교과서가 좌경직이라서 문제가 많다고 했어요. 네. 그 예를 든 게 뭔지 아세요? 원산총파업을 자세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더니 이거 또 사회자께서 말을 못하게 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들의 회로가 어느 정도냐. 그 양반이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때 자기가 학생운동을 했대요. 저보다 어려요. 그럼 저보다 젊고 더 미래지향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원산 총파업은 이주화가 주도했대. 이게 틀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뭐냐면 원산 총파가 노동운동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농담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일제 시기에 항일 노동운동 단 한 개만 써보시오라고 모든 대학 교수들이나 역사 교수한테 다 질문을 내면 원산 총파업입니다. 네. 원산 총파업은 영국인 그 공장주의의 행포에 대해서 항의하고 일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대표적인 항일 노동운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그게 좌경이래요. 이 사람 문제 아시죠? 대한민국 노동자를 좌경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로스쿨 교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한국의 역사학적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미치광이들인 거죠, 내가 보면. 이런 수준들이에요. 자기가 교과서 볼 때 너무너무 잘 써서 뭐 흠잡을 게 없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역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속으로 이 말을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역사학자가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큰일 나죠. 원산 총파업도 자세하게 기술하지 마라. 근데 보충보 전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김일성에. 네. 그것도 좌경이래요. 내가 그래서 그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2008년도 누라이드 대한교과서에는 더 자세히 나왔다. 김일성의 보충보 전투에 대해서. 왜 동일한 애인데 자기네 건 좌경이 아니고 이쪽 건 좌경이냐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사이 토론할 때 조금 제가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아니 근데 보통 토론은요.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뭐 역사 교과서 관련 토론이면은 당연히 내용 가지고 사학자나 얘기해야죠. 예, 내용 가지고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없이 뭐 죄송한데 국민 TV 와서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요. 네.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 패널로 나온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놨는지. 저 그쪽 필자들 했더니 안 나오겠다 바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필자들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기자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논설위원인가. 그것도 큰 신문에. 네, 큰 신문에. 네. 다들 저보다 젊더라고요. 나보다 좀 세상을 살아보는 눈이 좀 젊어야 되는데 어디서 6.25 때 태어난 사람 아니 일제시대 태어난 사람이 환생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희한하게 교육받은 좋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책까지 보여줘서 예, 힘들게 입수했다고. 하면서 그 책을 보여줘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코미디라 봤어요. 아마 이제 실장님은 처음 거기 섭외 전화 받으셨을 때 설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상을 했어요.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용을 못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제가 그때 교과서 내용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20개 학교가 채택을 안 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왜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나와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냐는 그 교과서 내용 때문에 나온 것이지. 네. 무슨 강제로 동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시민들을 누가. 그렇죠. 따라서는 이것은 이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왜 농촌에 있는 농민단체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는 그 내용을 알면 할머니라도 뭐죠? 바디를 하다가도 학교 가서 항의할 내용들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는 알아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계속 세뇌시킨 게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 좋다. 남의 교과서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균형 있는 교과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앵무새 반복이에요. 그들이 똘입니까?
하나는 로스쿨 교수예요. 법대. 하나는 큰 신문 논설위원회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 다 영어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식이 지능하고는 구분됩니다만은. 근데 지적 수준이 결코 지성하고는 구분이 되지만 이들은 정확히 목표가 좋은 거예요. 교과서 내용 알기 못해야 된다. 오히려 뭐냐. 20개 학교가 테러를 당했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자고 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이심전심이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편수구로 만들고 검인정 제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맞게 앵무새같이 반복하면 반복한 단어는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는 토론하러 온 게 아니에요. 토론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호소하러 나왔고 그들은 세뇌하러 나온 거예요. 앵무새 같은 반복적인 단어로. 이런 걸 아시면 좋겠어요. 네. 아마 그동안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를 쭉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내용 저희가 조목조목 짚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런 게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 있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제 실화가 있는데 한번 전화가 밤늦게 오셨어요. 제 아는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디 이제 강연을 하다가 이제 기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교수들도 있고 포럼 같은 거겠죠. 뭐 이데올로기를 떠나서라도 교과서 문제를 짧게 얘기했대요. 교과서 문제는 팩트, 사실이 2,000개나 틀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이데올로기 문제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바로 누가 하나 탁 치고 나면서 제가 그제 검토해보니까 문제 없던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과서 직접 보시지 않고 이제 보도를 보신 거 아니에요. 2,000개 틀렸다 교학사. 네.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직접 다 읽어봤더니 문제 없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교학서 교과서 문제 없고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오히려 다른 교과서는 유관순도 뺐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양반이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유관순도 뺄 정도의 개판입니다라는 얘기에 다른 교과서 7종이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어제 밤늦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제가 듣고 그 사람이 바로 저하고 토론 나왔던 사람이더라고요. 원산 총파업은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법학과 교수가 알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유관순도 뺐다는 틀린 거예요. 유관순 사진만 없어진 거지 3.1운동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유관순 문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이 유관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중요도에서 비슷한 사람 많이 있어요. 네. 그게 빠질 때서 교육상에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관순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그게 섭섭하거나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왜 사진이 빠졌지 하는 정도. 네, 그렇죠. 예. 그것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 같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뭐냐면 선무당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저희가 자꾸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다뤄봐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죠. 죄송합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울분을 토하듯 교학사, 역사 교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네. 이제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죠.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월 말까지 교과서에 나와야 하는 한일 과거사 문제. 실제 한일 과거사나 젊은 분들이 많이 일본 학생들 만나잖아요. 네. 근데 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본질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현안들을 직접 그 체험자나 운동하신 분을 모시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주 귀한 분. 1924년생이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연세가 91살? 그렇죠. 아이고, 예. 아마 국민TV 역사상 최고령일 겁니다. 네네. 예, 이분은 곽귀훈 할아버지님이신데, 네. 저는 뭐 선생님이라 부릅니다만은. 네, 정정하세요. 곽귀훈 선생님, 네. 바로 한국 원폭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네네. 원폭 피해자 운동의 30년 투쟁의 산 증인이고, 일본으로부터 투쟁해서 이겼던 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한국의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그 진실과 투쟁했던 이야기들, 그다음 앞으로 남은 과제, 또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문제까지 원폭 피해자 당사자가 바라는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뭔가 까지 쭉 한번 모시고 아주 귀한 자리일 거예요. 네. 아주 정신을 맑으시고 지금 책을 해고로 곧 나오십니다. 네네. 다만 기가 약간 얻으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보다 약간 목소리 크게. 예. 하지만 저보다 훨씬 말씀이 바르세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실질적인 얘기들이요. 네.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묻지 마라 갑자생 출신이에요. 24년도면 징용 징병 해당자예요. 네. 징병 해당자입니다. 특히. 그래서 일본으로 군인으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원자폭탄을 직접 투하할 때 히로시마에 있었어요. 피폭사십니다. 네. 그 90평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사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다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해주세요. 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역사적 이야기고요. 그 산 증인이 나와서 해주시는 귀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박하늘 실장님 오늘도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꼭 기억하고요. 귀담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